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믿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세관 직원들은 빠졌으며 그런데 왜 세관 직원은 브리핑에서 좀 제외해 달라고 조병로 경무관은 이야기했으며 왜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경무관이나 총경급들이 다 미쳤는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는 용산의 사인을 어떻게 그냥 신내림하듯이 받아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그냥 헛소리를 한 건지 그것도 마약 수사와 관련된 형사과장한테 이렇게 한간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들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 구조가 지금 똑같은 구조죠. 그리고 이 관세청 주장대로 하면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아주 오버해가지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관세청에 꽂혀가지고 관세청을 아주 무슨 원한이 있는지 관세청 사람들을 아주 패가망신을 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수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거기 있다 오버했다고 쳐. 오버했다고 그 지금 경찰 수뇌부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버했다고 치는데 그랬다고 이렇게 공은 세운 사람을 좌천을 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좌천을 시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관세청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시작부터 이 내용을 이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꺼내 카드 다 꺼낸 이후에 지금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이제 상대방 카드 다 받고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는 이제부터 대응을 어떻게 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이 정권에서 이미 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관세청의 해명대로 아마 앞으로의 상황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는 경찰이 예를 들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데 내놓게 되면은 그 내용이라는 거는 아, 이 마약이라는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서 들여온 것이고 세관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개입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의도인지 조직원들이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세관 직원들이 예를 들면 도와줬다. 사실은 자기들이 숨겨놓은 다른 공범이 있거나 할 텐데 세관 직원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 그래서 관세청이 좀 오해를 산 거였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잠깐 관세청을 수사를 하려고 하던 것을 서울경찰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고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찰이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도 좀 받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에 불구하고 수사 결과는 그 조직원들의 그 마약 조직원들의 어떤 그러한 범죄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끝나겠죠, 이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 세관이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는 게 몸에다가 뭐 아주 그냥 장기 내, 뭐 체내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여오잖아요. 근데 몸에 둘둘둘둘 두르고 2,200억어치를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그램의 필로폰을 그러면 몸에 둘둘둘둘 둘렀는데 그거를 세관 직원이 그리고 우리 검색대가 그걸 탐지를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오세요. 그거는 아마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아마 뭉개려고 하겠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만 특정해서 저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나중에 택시까지 태워서 보냈다며? 그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마약을 들여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미안하다고 하겠죠 아마. 그런 나라여서 저희 관세청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아마 이거. 관세청의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그 A라는 사람이 안내해줬고 B라는 사람은 뭐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줬고 뭐 그런 진술. 그럼 검찰에서 그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뭐 문제 없는 거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수사 결과를 1차적으로 보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한 거지 경찰들이 관세청 이 새끼들 우리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거 혼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예도 있고 그들의 수사력에 대한 국민적인 인정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관세청에서 막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막으려 했다라는 것, 알아보려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국가의 다른 공적 기관들의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다 계속 경찰에 우리 이름은 빼줘, 우리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은요 수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혜령 경정도 마찬가지고 박종훈 대령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냥 수사를 해서 상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어. 그리고 만약에 조금 좀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에 수뇌부에서 판단하기에 여기 좀 오바를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언론 브리핑에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백혜령 경정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그런 의혹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뿐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브리핑에서 뺐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그게. 기자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세관 직원도 뭐 연루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자들은. 그리고 그게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그 세관이나 국세청에 관해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거든. 그럼요. 있었잖아. 그래서 몰래 뭐 돈 먹은 거 아니야? 세관이나 국세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 당연히 이렇게 2,200억이나 들어오면 그리고 그렇게 검색대를 쉽게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세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최혜병 사건하고 구조는 매우 유사한데 똑같아. 저는 훨씬 더 악질적이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마약을 밀수하는데 세관까지 협조가 되고 동원이 됐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백경정이 열심히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조병로 경무관을 비롯해서 지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이미 드러난 수사 외압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는 결국 경찰청장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징계에 붙이라고 했는데 또 인사혁신처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징계가 무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동시에 일어난 건데 결국 이 중심에도 지금 이종호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최혜병 사건에서도 그 골프같이 치면서 임성근 구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이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기에도 조병로라는 사람은 치안감 승진을 해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징계까지 무마를 시킬 수 있느냐, 인사혁신처까지도 힘을 뻗칠 수 있느냐,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더 센 힘이 인사혁신처까지도 힘을 뻗었다라는 것이 이건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관세청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약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단은 국정감사라는 것도 있고 20일 날 이 사건과 관련된 행안위 차원의 청문회가 개최가 될 거니까 거기서 관세청이나 경찰에서 좀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켜보는 게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이게 진짜 똑같아요. 사건의 양상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런정섭 뭐 그 사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7월 이전에 휴대폰, 7월 이후에 휴대폰, 8월 이후에 휴대폰을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더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세관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거 냄새가 많이 나네 라고 상관들은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위 해제를 시켜줬어. 직위 해제를 했어. 그랬다가 다시 복귀를 시켰단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킬 때 왜 복귀시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초기화를 시켰는지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그 핸드폰에 개인적인 자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그랬대요. 그러면 개인적인 자료가 있으면 뭐 초기화 시킬 수도 있지. 증거인멸은 아닌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경찰 수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해야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 사람들은 대개발령이든지 뭐든지 일단은 어디 묵혀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게 아니고 경찰 수사 결과 이게 잘못이 있다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근무해 라고 했다는 거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다. 이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각에서 막 김건희 여사가 또 뭐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왜냐? 뭐 이종호 씨가 시들이 많이 돌고 있죠. 네, 이종호 씨가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심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요. 그 정말 이 사건만큼은 보다 더 정권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진상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협조하고 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거짓말쟁이면? 아니, 첫 번째 윤석열은 네. 4천만 원 손해보고 그냥 빼냈다 그랬잖아. 도이치모터 사실이 아니었고요. 도이치모터. 아니 그때 돈을 김건희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인 게 경력 위조를 그냥 다큐멘터리로 한 사람이잖아. 다큐멘터리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했고. 멤버 유지라는 거를 YUJI 해가지고 그걸 논문이라고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대 박사 논문 제대로 국민대 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학문적인 일들이나 실제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학문적 양심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거짓말이 몸에 뱄으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텍스트로 쓰는 것들까지도 다 짜깁기를 해서 정말 저작권을 다 위반하고 그런 식으로 논문을 거의 복제하다시피 해가지고 논문을 내고 그거를 한국 시스템에서 그냥 대충 눈 감아주면서 박사학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이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의 뭐 선의를 기대해보자. 몇 년, 지금 3년, 4년 동안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이후로 한 3년 이상을 계속 선의를 기대해보자 라면서 저희가 정치 논평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읍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적 기질이 굉장히 농후하다. 특히 김건희 씨는. 사기꾼적 기질이 굉장히 농후하고 이 사람은 사법적으로도 분명히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고발 사주 네. 문제 제기했더니 제보사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사주가 맞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보사주가 오만하고 뻔뻔하고 저 오만방자하냐면 국민들에게 이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면서 이런 사람이 영부인을 하네? 라고 하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면서 부산 깡통시장 방문해서 민생을 이야기한다고 웃고 있고 그걸 사진 이렇게 나중에 찍히고 우리 깜짝 방문했어요. 저는 뭐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해요. 나는 여왕마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이런 이미지 조작 비슷한 거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여서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뻔뻔함, 이런 후한무치함, 이런 싸가지, 예의 없음 고정하세요. 이런 것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보고 옆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좀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나이가 60, 70이 가까이 돼.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해먹을 거 다 해먹었잖아. 오늘 항해 방문 갑시다 용산에. 국무총리까지 2번을 해먹었잖아. 용산으로 네? 갑시다 지금. 그런데 무슨 뭐 한다고. 국기 영화를 늘리려고 그렇죠? 제가 논리학적으로 정말. 한 말씀만 드리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걸 전 우연이라고 친다면은 이 우연 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우연 곱하기 우연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처럼 노래 가사 같네요. 뭔가 시스템이 고장난 거이기 때문에 고장낸 주체가 있겠죠. 누가 고장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고장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될 겁니다. 자꾸 시스템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법을 만들어? 공영방송 2사회 그 9명, 11명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게 BBC 법이야. BBC 법하고 똑같아. 근데 인간들이 다른 거야, 인간들이. 예? 그런 인간들을 임명하는 인간이 있고,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임명된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말이죠. 사람과 제도와 문화로 완성되는 거지 제도, 법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가 다 똑같이 민주주의 했어야지. 지금 우리 법도 다 외국에서 하는 것들을 맞춰놨는데 똑같은 나라가 왜 거예요. 이러니까 도대체. 네, 용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용산 지금 네. 다 갖고 왔어요 오늘. 4명이 탈 수 있어요? 4명이 갑시다. 우리. 윤석열 하나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요? 아니 지금 현재 법으로도 충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고 그 검사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검사들도 얼마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외쳤어. 예?
근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외치면서 김건희 수사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말이지. 핸드폰 다 뺏기고 가가지고 거의 무릎 꿇고 수사를 이거 수사 받은 거야 이게 지금? 수사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자가 제도를 안 지키는 한은 제도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하자는 거야 지금. 권력자가 네.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야 된다. 전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제도와 법과 규정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 시대. 대통령 한 사람만 포스트 바꾸면 윤석열. 법과 제도 이야기 쏙 들어갑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 바꾼 다음에 네.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들과 네. 이야기해서 법과 모르시면 제도를 말이에요. 보완해야 하여튼 되지. 윤석열은요. 당연히 보완해야 되지. 윤석열은 안 네. 썰리는 상한 개고기가 맞습니다. 안 네. 썰립니다. 여기까지. 상한 개고기 안 썰려요.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